햇볕이 나른한 오후, 암탉 한 마리가 흙목욕을 하고 있다. 오리와 거위들은 물장구를 치며 목욕을 하지만 닭들은 흙목욕을 하며 몸속의 진드기를 제거하거나 여름에는 더위도 식힌다. 닭들이 흙목욕을 하면서 계속해서 흙을 먹는 이유는 흙이 사람의 치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먹은 흙은 모래주머니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음식물을 갈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닭서류 안에는 모래가 섞여 있다. 그래서 사실 완전 방목 형태로 살아가는 우리 농장에 있는 닭들에겐 서류 안에 있는 모래는 필요가 없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장에 있는 오리와 거위들도 틈나는 대로 흙을 먹는 걸로 봐서 이런 행동은 조류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다. 자연방목을 하는 가금류들은 이와 같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다. 그 중 하나가 해질 무렵에는 닭장 안으로 들어가 포식자의 위험에서 안전하지만 낮 시간에는 언제든 맹금류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맹금류의 짓이라고 예상되는 피해를 2번 정도 겪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 이해는 되지만 막상 내가 당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자연방목이 좋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도처에 있는 기생충의 위협이다. 닭장 안에서 갇혀서 생활하는 닭들의 경우 주기적인 소독과 정기적으로 물속에 녹아있는 기생충약을 먹기 때문에 기생충으로 인해 죽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 농장처럼 넓은 공간에서 방목해서 살아가는 닭들에겐 기생충 감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 주기적으로 기생충약을 사료와 섞어서 먹이긴 하지만 누가 먹었고 누가 먹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어찌 보면 닭들의 입장에서는 닭장 안에서 안전하게 사느냐 아니면 안전하지 않는 닭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지만 닭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기생충 감염과 맹금류의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는 닭장 밖에서의 자유를 선택할까? 아니면 자유는 없지만 안전한 닭장 안의 삶을 원할까? 큰 닭장 안을 청소하고 바닥에 새로운 나뭇잎을 아주 두툼하게 깔아줬다. 이번에 깔아준 나뭇잎은 솔잎과 솔방울인데 지금까지 깔아준 일반적인 나뭇잎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일단 닭장 안에 솔잎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나고 바닥도 잔디 위를 걷는 것처럼 굉장히 푹신하다. 비록 닭과 오리들은 잠잘 때만 닭장 안 생활을 하지만 나는 녀석들이 굉장히 안락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동물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선 꽤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닭장 안의 청결이 유지된다는 게 매우 좋은 장점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시간이 지난 나뭇잎은 닭과 오리똥과 섞여 아주 훌륭한 퇴비가 된다는 점이다. 아주 잘게 부서진 부엽토에 기름진 똥이 만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분이 풍부하게 변한 퇴비는 나의 텃밭의 작물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준다. 나는 어제 벽돌 공장에서 블럭 200장을 사왔다. 블럭을 이용해 푸바식 텃밭을 만들고 그 텃밭 속에 닭장 안에 퇴비를 넣어 상추나 고추 같은 다양한 작물들을 키울 계획이다. 그 다음날 거위 한 마리가 큰 닭장 안에 둥지를 만들었다. 어제 닭장 안에 솔잎을 깔아주고 난 뒤 반반이가 이곳을 자신의 적당한 산란 장소로 선택했다. 거위들은 주로 주변이 막혀 있어서 아늑한 장소를 산란 장소로 정하는데 아마도 반반이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후에 두툼하게 깔린 솔잎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핑크 못지않게 모성애가 강한 반반이. 하지만 녀석도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이곳에서 포란할 경우 거위알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이곳은 많은 닭과 오리들이 함께 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 거위가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최소 다른 거위들과 떨어진 상태로 닭장 안에서 열흘 정도를 지내야 아기 거위가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은 제리네 닭장밖에 없다. 알을 낳거나 품을 때 가장 사납게 변하는 암컷 거위가 있는데 그것은 반반이다. 다른 암컷 거위들은 보통 내가 만져도 가만히 있는 편인데 반반이만 유독 나를 심하게 문다. 하지만 이는 모성애가 유독 강한 반반이만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런 반반이와 장난을 치며 노는 게 너무 재밌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과하게 반응하는 반반이를 골탕 먹이는 것 같아 너무 재밌다.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난 반반이. 안 그래도 거위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쁜이가 산란을 하고 있다. 이쁜이는 올해 산란을 시작한 이후 대략 10개 정도의 거위알을 낳았다. 작년에는 계란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알을 낳았지만 올해는 다른 거위들과 비슷한 크기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략 5개 정도의 알을 낳은 뒤 알을 품기 시작했지만 올해에는 아직 알을 품지 않고 있다. 거위들은 자신이 낳을 수 있는 알을 모두 낳고서야 알을 품기 시작한다. 그런데 영양 상태가 좋은 건강한 거위들은 그렇지 못한 거위들보다 보통 많은 수의 알을 낳는다. 그런 면에서 이쁜이의 건강 상태가 작년보다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진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다. 만약 이쁜이가 올해에도 작년처럼 알을 품는다면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기를 바란다. 캔디가 알을 품기 시작하자 놀부는 다니와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즐긴다. 캔디는 알을 품기 시작한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닭장 밖으로 나온 적이 없을 만큼 포란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캔디가 포란을 하면 다니가 번갈아가며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다니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처음 캔디에게 10개의 알을 맡길 때 혼자서 품기엔 좀 많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에이스 암패 캔디는 10개의 알을 완벽하게 품었다. 겉으로 봤을 땐 단 한 개의 알도 빠지지 않고 모두 품은 것이다. 우리 농장에 씨암탉이 되느냐 여부에 중요한 문제가 걸린 평가이니만큼 캔디의 이번 포란은 굉장히 중요하다.